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4.9%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은 수치입니다. 노인들의 행복도가 높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김인우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60세 이후 병원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관리하면 참 좋을 텐데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한진 박사님과 함께 100세 인생 비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한번 모셔볼까요? 오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첫 번째 강연자로 함께하신 소감 어떻습니까? 네, 요즘 정말 이 코로나 시국에 너무너무 괴로우신 우리 국민들, 또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 다 같이 빨리 회복돼서 좋은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과정에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큰 영광이고,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을 위한 그런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 영광이고요. 첫 번째 강의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주제가 뭔가요? 네, 주제는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하고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와 건강, 이 얘기죠. 네, 스트레스.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아예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쌓이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하면 건강 관리에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한진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 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강의 전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시대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뭐 스트레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좀 드리고,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차곡차곡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지가 벌써 이제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릴 위험성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또 실내가 넓어서 집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사람도 못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수다를 떨거나 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적죠. 그래서 다들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로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많이 올라왔고요. 또 이걸 이제 영어로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이 블루라는 색깔이 좀 우울하다 이런 뜻인데, 이 코로나로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좀 더 늘어났고, 또 이로 인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또 많아졌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 각성, 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니까 집에서만 있는 분들 너무 많고, 배달 음식 시켜서 내가 지금 확진자가 됐다 이런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또 운동도 못하고 뭐 다니시던 피트니스 클럽이나 헬스장이나 수영장 전혀 못 가셔가지고 괴로우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것만이 스트레스일까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스트레스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초등학생들도 아우 스트레스 받아 이런 소리 하는데 모르는 분이 없죠. 하지만 이 정확하게 스트레스가 뭔지 말해봐라 이러면 그걸 설명하시는 분도 또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해보면, 자, 여러분 스트레스가 뭡니까? 이러면요, 여자분들이 많이 모인 데서는 첫 번째 답이 남편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남자들만 있는 데 가면요,
부인이에요 이렇게 나오고요. 이 섞여 있는 데를 가면 뭐 서로 상대방 얘기는 안 하다가 갑자기 자식입니다 이런 소리들을 하거든요. 물론 뭐 맞는 말이고 서로 상대방들한테 이렇게 가슴 쪽으로 또는 마음 쪽으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의는 아니죠.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돈을 겪으면서 받은 내 마음의 상처를 말합니다. 이 내 마음에 이렇게 한번 상처가 되면 이 상처는 내 기억에 저장이 돼요. 내 기억 속에 가서 저장이 된 상처는 그 일이 해결돼도 그 기억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기억 속에 저장이 된 거니까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또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죠. 아이가 커가면서 부부가 더 시간이 오래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직책이 높아지면서 일이 많아지면서 이게 자꾸 마음의 상처가 생기잖아요. 이 상처들은 내 기억에 차곡차곡 저장이 돼서 자꾸 커지게 되는 거죠. 이 기억 속에 저장된 이 스트레스 양이 어느 정도 늘어나서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몸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병원을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몸이 아파져서 왔는데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아니 나는 아픈데 왜 이상이 없냐, 이렇게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일이 바로 이 스트레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병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아프던 분, 그럼 불편하신 분은 나는 계속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는 내 마음의 상처고 내 기억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라지지 않으니까 축적된다, 이렇게 쌓인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쌓인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굉장히 어렵잖아요. 쌓인 거를 내가 정말 해결해낼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조그만한 일들, 마음의 상처들은요 그냥 되게 지나가요. 뭐 아이가 나한테 투정 부린 거, 남편하고 나하고 말싸움 좀 한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왜 지나가냐 하면 우리 몸에서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오고, 또 머릿속에서 마약 같은 오피오이드라는 물질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은 다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쌓여서 한계를 넘어가면 이때는 이런 작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뭐 행복 호르몬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일을 못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율신경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우리 몸에는 이 뇌가 있어요. 머릿속에 뇌가 있죠. 이건 중추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중추신경이 12개의 뇌신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12개의 뇌신경 중에 4개가 목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목을 타고 내려와서 척추를 따라서 쭉 내려와요. 그 척추에서부터 양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신경을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그래요. 이 자율신경은 목 밑에서부터 이 다리 위에 있는 모든 장기에 가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자율신경들이 다 늘 조절을 해주고 있는 게 잘 안 돼요. 원래 여러분은 양쪽에서 나오는 이 자율신경이 뭐를 해요? 심장도 뛰게 하고, 숨도 저절로 쉬게 하고, 위장도 움직이게 하고, 췌장도, 콩팥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궁이나 난소나 남자의 정소나 이런 것들, 방광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조절을 해주는 게 자율신경이에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한계를 넘어가면 일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자율신경이 하는 일이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그런 일들은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자율신경이 하는 거예요. 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뇌는
창조적인 일, 아주 복잡한 일을 해결해내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고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건 이 자율신경이 해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려면 우선 뭐죠?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죠? 그 심장을 누가 뛰게 해주죠? 자율신경이 저절로 뛰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숨도 쉬잖아요. 잘 때 숨 안 쉬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없죠? 여러분은 잘 때도 저절로 숨을 쉽니다. 왜? 자율신경이 저절로 조절해 주니까. 또 음식을 먹으면 저절로 소화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위장 보고 움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다 자율신경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몸의 온도를 맞춰주고 또 혈압과 당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주고 잠을 자게 해주고 분비물을 나오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자율신경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어가면 이 자율신경이 이 일을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혹시 뇌사자, 식물인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뇌는 이미 기능을 못하는데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 자율신경이 살아있으니까 그걸 뇌사자라고 하는 거고 식물인간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뇌사자는 뇌는 기능 못하지만 자율신경이 살아서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온몸의 온도도 36.5도로 맞고 음식물을 넣어주면 소화도 되고 소변도 대변도 보고 혈당도 조절이 되고 잠도 자요. 자율신경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자율신경이 일 못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로 자율신경이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렇게 저절로 일어났던 나를 살 수 있게 만들었던 이런 일들이 잘 안 되게 돼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체하고 구역질 나고 입맛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병이 오고 잠이 안 오고 그다음에 분비물이 안 나와요. 입이 마르고 땀도 덜 나는 것 같고 어떤 사람 땀이 너무 많이 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뭡니까? 오늘은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생활비가 좀 줄어들어서 지금 뭐 먹고 살기가 좀 답답해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서 운동을 못 해가지고 살이 너무 쪘어요.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가 문을 닫아가지고 못 가요. 이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아이들이 내 손자 손녀가 있는데 그 엄마 아빠가 봐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을 지금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야 돼. 얘들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도 있고 참 내가 하는 일이 음식점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밥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게 됐어요. 이거 정말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양이 많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는 뇌에 해마라고 하는데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 기록된 기억은 말이죠. 필요할 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시험 공부를 막 많이 했어요. 그거 기억하잖아요. 그랬다가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거 써야 되잖아요. 그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기억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있어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런 트라우마는 저장되는 곳이 달라요. 저장되는 곳이 해마가 아니고 편도체라는 데 저장이 되는데 이 편도체에 저장이 된 기록은 내가 필요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나와요. 밥을 먹을 때도 재미난 영화를 볼 때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아무 때나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은 일상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옆에 있는 분들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냥 함부로 도움도 잘 안 돼요. 사실 그 지난번에 세월호라는 큰 사건을 우리가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모들은 얼마나 큰 상심에 빠졌겠어요. 그때 상담을 해주러 대한민국에 있는 상담사가 다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너무 슬프고 힘든 상황에 상담을 하자니까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마음을 추스릴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만들어줘도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또는 마음적으로 너무 나 이거 진짜 싫은 일인데 당했어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걸 말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스트레스 초기 증상들, 바로 자율신경이 일을 못해서 온 증상들 기억하셨죠? 요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말이죠, 더 큰 증상들로 변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게 두통이에요. 머리가 아프다. 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옛날에 어머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다 수건을 둘렀죠. 그죠? 흰 수건을 확 두르고 꽝 쪼매가지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달라 이런 뜻인데, 이 두통과 뒷목이 뻣뻣하다 이런 증상들은 스트레스의 가장 많은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 사진을 막 찍으러 가시고 CT 찍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마음적으로 괴로운 일이 생겨서 그 뒤에 머리가 아파졌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고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혈압은 머리가 잘 안 아파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증상, 뒷목이 뻣뻣하다, 막 나 혈압 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혈압이 오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스트레스다 이거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오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많은 증상이 있는데, 목에 가래가 붙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 가래가 붙었다고 그래서 이 가래를 떼달라고 찾아오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래가 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느껴질 때의 원인이 뭐냐 하면 스트레스인데, 그런 분들이 누가 제일 많으냐? 전문 직종의 50대 이상 여성이 많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요즘에는 10대도 와요. 그럼 그만큼 우리가 그런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그런 분들 중에는 내 침 색깔이 남들과 달라요. 더 진해요. 끈적거려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치과를 가봤는데 치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원인이 스트레스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잠을 못 자요. 잠을 너무 자요. 이런 것도 있고, 어지러워요. 귀에서 소리 나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귀에서 소리 나는 거는 이명증이라고 하고, 어지러운 건 이석증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이명증이나 이석증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참 답답하죠. 또 나 피곤해 죽겠어요 이러면서 찾아오세요. 선생님 나 피곤한 거 안 보여요? 피곤은 본인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 원인이 스트레스죠. 손발이 시리다 저리다 이거 굉장히 많아요. 아까 자율신경이 하는 것 중에 온도를 맞춘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의 온도는 36.5도로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환경을 넘어가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손발이 시리다. 어떤 사람은 불난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도 이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당뇨병, 고혈압이 와요. 여러분, 혈당은 매 초마다 조절이 돼야 돼요. 내가 먹은 걸 가지고 하루 종일 써야 되기 때문에, 또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끼마다 먹었을 때 그 다음 끼까지 혈당을 늘 유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초별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한 번 재고는 내가 혈당이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 혈당이죠. 이걸 늘 조절시켜주는 애는 자율신경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일을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당뇨병, 고혈압이 와요. 자, 여기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프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언제는 어깨가 아프고, 그 다음에는 다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무릎이 아팠다가 요새는 허리가 아파요. 지금 몇 달째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스트레스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침이에요. 여러분,
기침을 석 달, 넉 달째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감기 걸렸다고 찾아와요. 선생님, 저 감기가 석 달째예요. 아니거든요. 감기는 석 달씩 가지 않아요. 감기는 치료를 잘하면 보름 걸리고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14일 걸리는 병이에요. 감기의 증상은 뭐 기침도 있고 콧물도 있고 뭐 열도 나지만 제일 주된 증상은 바로 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없으면 감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기침을 이렇게 계속되면 아, 이게 스트레스의 증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분비물이 잘 안 나오면서 땀도 잘 안 날 수도 있고 입도 마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눈꺼풀이 떨려요, 부어요. 이것도 다 원인이 이런 자율신경이 조절하는 것이 잘 안 돼서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제가 한 얘기 많이 알아들으셨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것은 내가 아픈데 병원에 가서 원인을 못 찾고 또는 엉뚱한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이 일을 못할 때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드렸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스트레스 정의가 뭐죠? 바로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돈을 겪으면서 받은 내 마음의 상처다. 이 마음의 상처는 기억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기억은 내가 원해서도 약으로도 수술로도 지우기가 몹시 어렵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스트레스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괴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들로 인해서 괴로우신 분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또 남녀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로 또 다음 주에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 그동안 스트레스가 나쁘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박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박사님. 진짜요? 네, 네. 진짜죠. 제가 배는 안 고픈데 막 식욕이 돋으면서 막 단 게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스트레스 증상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뭔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 이 뇌가 또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뇌 에너지는 탄수화물을 쓰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이 땡겨지게 돼요. 그래서 단 거 이런 걸 자꾸 먹고 맞습니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 건 뭐 일시적인 거니까 네. 잠깐 단 거 먹고 넘어가도 되는 거죠. 네. 또 내가 갑자기 나 좀 스트레스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오호. 느껴졌을 때 네. 당장에 할 수 있는 응급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크게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잠깐 벗어나는 게 가장 좋고 그런 거를 전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면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이 환경에서 떠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자기 혼자서 암산을 한다거나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분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되도록이면 안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지키면 좋을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 평상심을 유지하면 이 남이 나를 괴롭히고 또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을 갖게 되더라도 그걸 내 마음은 원래 이게 아닌데 라는 평상심을 유지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편안한 이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평상심을 가져보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세 인생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